네, 오늘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제가 기존에 개발했던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체가 아닌 이 안에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요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했던 프로젝트는 2017년도에 여수 수산시장, 여수에 가면 국동항이라는 그 바닷가가 있고, 또 여기는 그 여수 밤바다, 여수 버스킹 하면은 그 버스킹 하는 장소가 있어요. 그 장소 바로 인근에 있는 여수 수산시장이라는 굉장히 오래되고 관광시장으로 유명한 시장입니다. 그 여수 수산시장을 저희들이 대상으로 해서 디자인 개발, 공호 디자인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는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전통시장으로서 역할을 해왔는데, 마침 이 시점이 큰 불이 났어요,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불이 나서 이제 많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것들을,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개선해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을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역의 관광 자원이죠. 관광의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수 가면 향이람, 또 버스킹하는 그 바닷가, 요즘 같으면 케이블카 이런 것들이 이제 관광 거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풀 빌라, 풀을 겸비한 그런 숙박업소들도 많이 생기고 해가지고, 전남에서는, 광주 전남에서는 굉장히 수도권에서 이렇게 많이 찾는 관광지가 됐죠. 그래서 이제 그런 지역적인, 그 다음에 그런 특색이라든가 자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죠. 뭐 이러이러한 자원들이 있으니 여기 찍고 해가지고 여기를 들르게 해서 뭔가 행위를 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을 기획하는 요소.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관광 요소가 있고요. 이제 전체 시장에서 70% 이상이 관광객이에요. 지역민들보다는 관광객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시장의 상인분들이 굉장히 그 부자입니다. 잘 살아요. 시장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시장이 굉장히 잘 됩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불이 나서 장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빨리 얼른 해서 장사하게 멋지게 꾸며달라,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수학 분석이라고 하면 장점, 약점, 강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는데, 전통 시장이라는, 여수 수산시장이라는 그 전통적인 컨텐츠는 있지만 뭔가 좀 확실하게 시각적으로 이렇게 임팩트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한, 정체성이 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불이 나가지고 다 새카맣게 타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관광형 전통시장으로 개발을 해달라 라는 요구 조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 분석을 다 해봤을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하겠냐 했을 때, 입구에 포토존, 사람들이 오면 사진 찍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그 입구들이, 소 입구들이 이렇게 있어요. 삥 둘러서 그 작은 입구에 그 사인물을 설치를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은 그 번호 지정이 안 돼 있지만, 예를 들어서 1번 게이트, 2번 게이트, 3번 게이트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쉽게 인지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게 그런 넘버링 해주는, 그 다음에 시설 내부에 사인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정비를 해달라는, 그리고 이제 관광형 시장으로서 어떤 차별화될 수 있는, 입구에 들어섰을 때 어떤 큰 상징물이 하나 이렇게 있으면 여수시장에 오면 그거 보고 여수시장이라는 것을 딱 인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는 종합적인 프로젝트 진행이었기 때문에 네이밍 개발, 이름도 짓고요. 그 다음에 뭐 브랜드 개발도 하고 캐릭터도 들어가고 조형물, 또 시설물 이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개발했던. 그래서 이제 컨셉을 설정을 합니다. 분석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키워드, 핵심 단어를 추출을 하죠. 그래서 후보안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제 먼저 이름을 지었어요. 낭만어랑이라는 여러 가지 뭐 수십 개, 50개, 100개 되는 그런 네이밍 중에 낭만어랑이라는 이름을 선정을 했고요. 이름도 저희가 그냥 지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름을 저희가 고안을 하면 특허사무소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 이름을 이 업종에서 쓸 수 있는지 그것들을 또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다라는 전제하에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쓸 수 있는 단어들을 고르는 거죠. 그래서 낭만어랑 요수수산시장 이렇게 해서 브랜드 개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컬러도 계획을 하게 됩니다. 바닷가기 때문에 푸른색이라든가 주조색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구의 게이트부터 시작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의 주요 개발 아이템들을 정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는 입구에 딱 들어가는 첫 번째 게이트에 그 입구 위쪽에 구조물을 뭔가 상징적인 것들을 만들어가지고 조형물화 시켜서 이렇게 차별화를 시키자라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옛날 그 판옥선, 조선시대의 판옥선이라는 배가 있죠. 그거를 모티브로 한 이런 형태라든가 아니면 물결, 또 배 모양, 또 파도 모양, 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주제를 잡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스케치들을 저희들이 제시를 했었죠.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제 포토샵에서 위에 입힌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설치되어 있는 이게 이제 배 모양과 돛 형상을 조형화해가지고 만든 디자인이죠. 바이킹 야시장. 바이킹 야시장이라는 게 이제 이전에 다른 사업에서 개발해 놓은 그런 이름이 있었어요. 이제 바이킹 야시장이라는 거는 좀 국소적인 브랜드로 사용을 하고, 아까 낭만너랑 여수 수산시장은 이제 전체 이름으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시안으로 선정이 되고 또 수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이거 이제 3D입니다. 3D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부분. 그래서 이제 시공을 했죠. 대통령도 오셨어요. 대통령이 오셔서 이렇게 커팅도 하시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형물 밤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면에 이 부분이 그 방금 게이트를 만든 부분이고, 요런 쌓인 공간이 크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보자 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파도 모양, 바이킹이라는 그런 브랜드가 있어서 바이킹 모양, 또 뭐 이런 어떤 그래픽적인 형태들을 제안을 했죠. 그리고 이제 그래픽 제안을 한 거를 일러스트로 표현을 하고, 연출을 여기는 빛이 비치고 여기는 뭐 야광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연출을 하면 좋겠다라는 계획을 하나의 도면처럼 만든 그림이죠. 그렇게 해서 아까 개발했던 이름, 브랜드, 그거를 그래픽을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가지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간판에 이렇게 적용될 수 있는 시뮬레이션을 한 겁니다. 이런 작업은 3D가 아니더라도 포토샵이나 일러스트에서 저희들이 도안 작업을 해가지고 사진에다가 이렇게 합성해서 충분히 얹힐 수 있는 그런 작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다 쪽에서 봤을 때 측면부를 보시는 것처럼 물고기나 파도 이런 형상들을 제안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게이트, 소 게이트들을 이렇게 제안을 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시뮬레이션들까지 들어간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구 좌측 하단에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포토존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걸 하나 기억을 해달라 해서 이렇게 이제 배 모양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여기에 서거나 기대에 서서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바이킹, 그 다음에 뭐 캐릭터
이것도 이제 기존에 개발되어 있던 캐릭터거든요. 바이킹을 뭐 조형물로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제안했던 것은 낭만 어랑이니까 낭만 고양이라고 해서 이제 이 고양이를 캐릭터화한 거를 제안을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낭만 야시장이라는 거를 이렇게 글씨에 조형화를 시켜가지고 조형물을 만들자라는 것도 제가 제안을 했었고, 이런 식으로 구조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이제 시장 쪽에서는 그런 것보다 예전부터 여수하면 돌고래를 많이 상징화했었다. 그 돌고래를 한번 살려봐 달라. 그래서 이제 초기화들은 다 일단 제쳐놓고 돌고래 쪽으로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고양이 부분도 다시 한번 살려봐 달라 해서, 이게 여러 차수를 거치다 보니까 다시 없어졌던 아이템이 다시 살아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저희가 작업한 그 캐릭터와 돌고래를 같이 이제 혼용해서 또 제안을 해봤죠. 최종적으로는 돌고래만 조형물을 만들어 설치하기로 그렇게 해서 이제 결정이 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이렇게 이제 설치를 하게 됐죠. 그리고 이제 시장 내부에 있는 간판들을 다 철거를 하고 거기에 사인 통일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상호를 쓰고 어디 위치에다가는 전화번호, 어디에다가는 그 상가 번호,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 가지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사인 계획안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죠. 이것도 이제 제작을 해서 다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시안들을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문화관광이 시장이 되다 보니까 주간보다 야간에 또 많이 활용을 한다 해서 야시장 개념을 조금 연구를 해봐달라. 그래서 야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일단은 상호 낭만 야시장, 이렇게 해서 야시장에 또 다른 브랜드를 별도로 하나 제작을 했었죠. 아까 우리가 캐릭터화했던 돌고래를 다시 소재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개발한 결과물들이 언론에 많이 나왔습니다. 대통령도 왔다 가셨고, 그 다음에 각각의 행사들에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죠. 여기 대통령 보이시죠? 네. 대통령 오셔가지고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신 이 프로젝트들을 다 할 수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뭐 게이트다, 아니면 거기에 뭐 조그만한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기존의 시장에는 이런 것들이 없던데 이런 거 있으면 어쩔까, 이런 나만의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일러스트나 포토샵들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표현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제가 돈을 받고 한 프로젝트였기 때문에 그걸 디자인하면은 그냥 딱 그거 하나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 제안들을 해서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매뉴얼 북을 만들었어요. 보시는 것처럼 낭만어랑이라는 네이밍 및 브랜드 개발한 거에 대한 이제 시그니처 뭐 이런 부분들을 매뉴얼화 시킨 거죠. 패턴, 또 우리가 있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들, 그 명함부터 시작해서 사인물, 서식류, 뭐 이런 서식류들, 그 다음에 포장, 뭐 비닐, 종이 비닐, 박스, 테이프, 앞치마, 가격 표시, 주차 카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 사인물, 간판을 이제 이렇게 디자인해가지고 제안을 해드렸던 것들, 이런 것들을 매뉴얼화 해드리면 거기에 이제 사이즈라든가 색상 규정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들을 만드실 때 이것들을 끄집어내다가 이제 규격화 해가지고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어 드린 거죠. 여러분들은 매뉴얼까지 작업을 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렇게 작업하기에도 시간이 안 되실 거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의 소재, 아이템을 한 개 내지는 2개 정도 이렇게 고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사하고 분석해서 방향 설정해서 스케치나 과정 거쳐가지고 하나의 판넬이거나, 여기는 페이지가 보통 저희가 이런 결과 보고서를 만들면 한 150페이지, 200페이지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판넬 한 장이거나 아니면은 A4로 한 뭐 10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 분석, 컨셉, 스케치,
나중에 결과물 렌더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그런 최종 결과물에 대한 매뉴얼 작업했던 작업들, 브랜드 매뉴얼, 색상 규정, 심볼 로고 사용 규정, 패턴, 엠블럼, 서체,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들. 네, 그리고 이제 요즘 같으면은 우리 광주도 관광형 시장들 밤에 가보면 야간에 뭐 포차 이런 것들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이제 막 재미있는 메뉴들 해가지고 가족 단위로 가서 이렇게 많이 즐기는데, 포차를 디자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외형도 디자인할 수 있지만, 외형은 기성품 모델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이런 사인 시스템을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에 뭐 시트 같은 거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이렇게 독창적으로 연출하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최종적으로는 권리화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장에서 개발을 하면 다른 데서 흉내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개발한 것을 특허사무소를 통해서 디자인 등록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사용 못하게. 먼저는 네이밍, 이름, 어떤 이름을 칠 고유 이름, 그 다음에 그 고유 이름과 더불어서 그 브랜드 개발을 하게 되면 형상까지 같이 이제 상표 출원이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결과물을 확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포차가 됐든 아니면 캐릭터가 됐든 이런 것들은 디자인 등록이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형상을 권리화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상호나 상표 내지는 이런 캐릭터 뭐 이런 것들을 다른 데서 잘 된다고 해서 따라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이 특허청의 출원까지 저희가 해드린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디자인 등록을 한다 그러면 여기 포장 박스 하나를 저희가 개발한 거를 이렇게 등록을 해서 권리화를 해드리면, 여기는 지금 브랜드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박스니까 하나의 제품이겠죠. 상표 등록, 디자인 등록 이렇게 해드린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3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혼자 이야기를 하려니까 상당히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무래도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무를 하는 실무 업체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진로라든가 방향성에 대한 그런 상담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하나씩 진행해 보면서 이제 경험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이런 방향도 좀 잡아보시고, 그 다음에 그런 간접 경험을 하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일단은 지난주 올려드린 자료에 대한 오늘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인강을 통해서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패널이라든가 이런 편집 작업을 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먼저 데이터를 하나 올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인강을 통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그래서 이제 디자인한 것들을 어떻게 페이지네이션 할 수 있는지, 패널이든 어떤 페이퍼든 해서 그거를 한 주를 공부를 하고요. 거기에 대한 또 궁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이제 다음 주 후반에 제가 이 부분들을 궁금한 거라든가 이후에는 이제 어떤 대상을 할 건지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 그거를 대상지를 한번 찾고 조사해보고 직접 가보고 해가지고 그런 거를 자료조사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보겠습니다. 일단 매 수업마다 과제 개념이 나가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과제 개념을 제가 넣기는 해야 되는데, 일단은
초반이기 때문에 뭐 부담스러운 부분은 피하고요. 일단 제 수업을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부분들을 올려주시면 그 파일을 뭐 글을 달아주셔도 좋고 가능하시면 한글 파일 하나에다가 이렇게 타이핑 하셔가지고 파일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렇게 하나는 뭐 항목별로 1번, 2번 이렇게 해서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다 또 달아드리고 또 과제를 받았다라는 평가의 기준으로 그 부분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번 주 잘 보내시고 제출은 4월 13일인가? 뭐 급하게 시간이 잡아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시는 대로 결과를 올려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매 주마다 과제가 달려야 된다고 하니 저번 주에는 보셨고 자료를 보셨고 이번 주에는 이제 제가 인강을 들으셨기 때문에 각각의 코멘트를 파일로 올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담스럽진 않으시죠?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주에는 그 패널 수업하는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